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정한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여수를 찾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나프타 분해 설비, 이른바 NCC의 통폐합설이 나왔던 LG화학과 GS칼텍스. NCC 공장을 GS 측에 매각한 뒤 합작법인을 세워 공동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최근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과 원가 절감 효과, 생산 효율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요구한 자구책 마련 작업이 조금씩 진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있을 임원 인사에 맞춰 사업 재편과 관련된 부서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 자체는 물론 내부 검토와 주주사의 승인을 받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연내에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도 설비 통합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여천 NCC와 원료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조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정부가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산 석유화학 산단 기업들이 조만간 NCC 통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일 여수 산단 주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자구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만 눈에 가시가 된 게 없어서 서둘러서 하라고 지금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전기료 인하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고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7일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오늘 오후 1시 36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누리호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케이블 연결과 기밀 점검 등이 진행됩니다.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은 오는 27일 새벽 1시쯤으로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결정됩니다. 여수의 한 지역 주택조합에서 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수백 명이 모은 200억여 원이 사라졌지만 토지 매입이나 착공은 진행되지 않은 건데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쓰였던 보증서도 무효로 확인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선원동 일대에 추진될 예정이던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부지입니다. 해당 지주택 조합원 240여 명은 1인당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며 착공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은 200여억 원 가운데 현재 조합 계좌에 남은 돈은 불과 200만 원. 착공은커녕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속은 타들어가죠, 솔직히. 뭐 저만이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 빌리기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쫓기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그게 제일 힘들죠. 304세대가 살 수 있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 5년 전 시작됐지만 지금 이렇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제시한 보증서입니다. 사업이 무산될 때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담겼습니다. 못 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서 보고 또 보증서까지 주니까 믿고 계약을 한 거죠. 반응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최근 법원에선 해당 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조합 측이 환불이 확실한 것처럼 총회 의결 없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서가 무효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허위 보증서를 믿고 가입한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서가 무효라는 것이 민사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모두 보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보증서를 교부하고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조합의 업무 대행사. 해당 대행사는 최근 여수 율촌의 한 아파트 시행사로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최근에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문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감기와 방학 등의 이유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광주와 전남도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에 드문드문 발길이 이어집니다. 평일 평균 방문객은 20여 명 정도. 간간히 한두 명씩 찾아올 뿐 썰렁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라기보다는 헌혈할 때마다 건강 체크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몸 안 좋으실 때 수혈 같은 것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더 받으러 오는 것도 있고. 25일 기준 전남과 광주의 혈액 보유량은 4.9일치입니다. 관심 단계이긴 하지만 최소 5일분을 확보해야 하는 적정 수준을 살짝 밑도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A 혈액형의 경우 3.1일분으로 수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주의 단계에 임박했습니다. 최근 6년간 지역 헌혈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헌혈자는 2019년 2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8천 명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헌혈이 봉사 시간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저출산으로 헌혈 인구가 줄어든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독감이 유행인데다 앞으로 방학이 시작되면 혈액 수급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0대 헌혈자의 수가 크게 감소를 했고 30, 40대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증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념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혈액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체류 여행 브랜드 쉴랑게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쉴랑게는 옥천, 동천, 와온, 순천만까지 4개 권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과 체험 등을 하나의 여행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순천 마을 여행 주간에 숙박 3,800건, 방문객 12,000명을 기록하며 쉴랑게의 가치를 시민과 여행객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아리백 미래 첨단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포럼과 결의대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참석자 300여 명은 순천과 광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포럼이 동부권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전남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신안 가거도 현장에 총리가 방문해 100년에 한 번 닥쳐올 만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거도 슈퍼 방파제 공사 설계를 위한 수리모형 실험이 끝난 지난 2012년 6월, 정부 산하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가거도왕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한 수리모형 실험 결과 100년 빈도 태풍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가거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연약 집안 조작 의혹을 낳은 수리모형 실험 결과 논란 속에 6년 만에 끝내겠다며 2013년 3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에 이어 2020년 태풍 바비에도 방파제가 무너졌고 일부 케이슨도 주저앉았습니다. 정부는 애초 100년도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발표한 것과 달리 50년 빈도 파고로 설계를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케이슨 자체에 문제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100년 빈도 뭐 안정한 슈퍼방파제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50년도 한 12m 정도 설계 파고 갖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에요. 공사 도중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방파제 설계를 1.4m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슈퍼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공사업체가 달라진 설계 파고에 추가 공사를 하게 되자 손사래를 치면서 또 다른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맡게 됐습니다. 보강공사는 당사의 계약적 수행 의무가 없는 추가 공사로서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방파제에서 두 개의 업체가 슈퍼 방파제 공사와 태풍 피해 복구를 각각 진행한 겁니다. 문제는 본공사 전반을 다른 건설사가 다시 손을 댈 경우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했던 거랑 했던 게 이게 구분이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슈퍼 방파제는 완공 승인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도 공사기간도 모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슈퍼 방파제는 서류상 마무리됐지만 2019년과 2020년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섬 복지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이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시민복지포럼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마을 사회복지 활동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민복지포럼은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민간 봉사단체로 미용 서비스와 밑반찬 봉사 등 다양한 섬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3에서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모레 다시 순천 등 내륙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광양항 배후단지 내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 내 곳곳에 지난 9월 물류창고 금속성 폐기물 화재의 원인 물질이 된 금속성 폐기물이 여전히 10,000톤 넘게 야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면 조사와 함께 신속 처리,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 발표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서울에서 공청회 형식의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다며 조사위 독립성을 담은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 체제 그대로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진상규명 결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조사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광양시 백운장학회가 지역 520여 명의 학생들에게 6억 7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제3차 이사회를 열어 2025년 백운장학생 선발 심의안을 의결하고 올해 광양 지역 7개 학교 521명의 학생들에게 6억 7,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장학금의 분야별 선발 인원은 대학생 324명, 초중고등학생 177명, 특기지도 우수학교 7개교 등이고
올해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 장학금, 독립유공자 후손 등록금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서 나주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이고 그 해답이 핵융합 인공태양이라며 전남과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AI 등 첨단 과학기술과 신산업을 선도하는 날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37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상생 배달앱 땡겨요, 여행 플랫폼 여행톡톡, 금융 플랫폼 토스 3곳의 이용자 중 사랑의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에게는 최대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들에겐 관광, 숙박, 음식점 등 900여 전남 내 할인 가맹점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